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셀트리온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많이 힘드시죠? 주말에 좀 푹 잘 쉬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을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서 좀 편안하게 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쉬라고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만 또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을 처음 접한 지는 좀 꽤 오래됐죠. 네. 제가 3만원대, 제가 증권사 근무하면서 셀트리온을 28,900원, 29,100원,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사드렸습니다. 대부분 제가 거래하는 고객분들. 근데 소문이 안 났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이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판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에 있는 병원에 이제 셀트리온 약을 파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 불풀리기다.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있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팔면 되는 것을 셀트리온이 만든 제품을 못 팔고 재고로 6개월씩 갖다 놓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나중에 판다? 이거는 그냥 시간 벌기고 재무제표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식이라고 소문이 완전히 무성하게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매일같이 흔들리고 난리가 아니었죠. 오죽했으면 본부장이 전화가지고 야 셀트리온 다 정리해라 라고 할 정도로 다 정리했었습니다. 정리 딱 했는데 그럼부터 해서 10만원까지 딱 1년 2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루머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있을 거다. 그게 맞는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사 당사자도 최영진 회장도 당시에 뭐 엄청나게 막 불려가고 뭐 국감도 끌려가고 뭐 금감원도 끌려가고 맨날 뭐 자기가 주식 산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주가 조작 아니냐 막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런 모든 의문들이 다 해소되고 35만 원 찍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시세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이 레키로나로 인해서 39만 6천 원 다시 신고가를 찍고 지금 이제 반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이 영원히 앞으로 될 거고 이 과정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주식 투자라는 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정신노동과 심리노동 이 두 가지 노동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멘탈 관리, 그다음 심리 관리를 잘 못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 정신 관리, 정신 집중 훈련, 그다음에 심리 안정 훈련,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부, 주식 공부, 그다음에 셀트리온 공부, 이런 걸 계속 해야 됩니다. 저 셀트리온 한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39만 6천 원은 그 당시에 왜 39만 6천 원이고 오늘은 왜 20만 원이냐 이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당시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고평가다.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PER이 너무 높다. 50배, 뭐 60배, 70배. 셀트리온 제약 뭐 4, 500배, 뭐 300배, 뭐 말도 안 된다. EV에 EBITDA. 너무 과하다. 근데 그때 몇몇 유튜버들이 뭐 13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해대길래 제가 일침을 놨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거품이다. 약이 나와도 오히려 그렇게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베타컴플리 현상이 나올 거다. 아마 베타컴플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죠. 싸졌으니까. 네.
좋은 기업이 쌓였으니까. 제가 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제가 왜 매일같이 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게도 얘기 안 하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방송하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싸질 때가 분명히 올 거다. 제가 늘 얘기드려요. 싸질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한다. 왜 싸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죠. 싸졌는데 여러분들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회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할 때가 된 거거든요. 서서히 분할 매수가 시작돼야 되고 분산 투자가 시작돼야 되고 뭔가 투자의 관점, 이제 남들이 싫어하는, 남들이 다 파는 이제 뒤안길로 접어든 아주 굉장히 큰 매도 국면이거든요. 증권사들도 손절하고, 예, 뭐 외국인도 손절하고 공매도도 나오고, 이제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매수의 어떤 기운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냄새 맡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소수, 막 제가 봤을 때 5%에서 10% 내외가 지금 사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90%는 아마 물려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 또한 다 과정이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 좀 자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이 급락한 이유는 먹는 치료제 선구매 소식으로 급락했다가 좀 아무래도 좀 와닿죠. 예.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야, 정부도 지금 아니 셀트리온은 이렇게 지금 약이 있는데 아니 백신은 그렇게 못하더니 아무도 급하게 사지 않는 머크의 이 몰루피라비르 개발되자마자 또 욕먹을까봐 4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은 막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웃기죠. 화이자 백신 나왔을 때는 선구매 안 밝혔잖아. 근데 이건 치료제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당장 뭐 지금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이 있고 충분히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건 또 밝힙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면에 있는, 배후에 있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자, 9시 뉴스에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때는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죠. 반대로 9시 뉴스에서 코스피가 연일 급락하고 있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 신저가죠. 그렇죠? 셀트리온이 신저가입니다. 올해 52주 신저가예요.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더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더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 자, 그 기회를 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뭐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돌발 악재, 심리를 흔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다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호가창 보면 와, 제가 셀트리온 호가창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 호가창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호가창도 그랬지만 악의적으로 완전히 악다구니를 물고 그냥 내려꽂는 공매도의 어떤 힘을 또 봤습니다. 예. 그렇게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막 손절매 나오고 막 다시는 주식 안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또 우리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셀트리온이 내년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건 중요하죠. 자, 지금은 빅베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안 좋을 거예요. 근데 3분기가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그러면 4분기는 기저효과로 3분기보다 나쁘지 않으면 4분기는 엔간해서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어떻죠? 3에서 6개월, 6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거는 3분기 실적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 4분기까지 나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은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주가가
반영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일은 좀 뭐 빠지긴 빠지겠죠. 근데 공매도가 뭐 아니면 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면 빠질 겁니다. 수급적으로 빠지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잡았네요. 지금 20만 원인데, 네. 전일 종가가 22만 원일 때 잡았는데 지금 20만 원이니까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겠죠. 네. 매출이 20%,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23%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램시마 SC가 좀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요. 사보험사 뭐 등재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렉트라의 미국 성과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나오면 이제 갑자기 주가가 방방방방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리 만마겠죠.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아서 다시 걷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네이키드 쇼피 셀링, 과거에 400년 전에 주식시장이 최초로 시작된 네덜란드, 네, VOC, 우리가 동인도 회사, 이런 회사들조차도 그 당시 400년 전에도 외국인들은 공매도, 미차입 공매도까지 다 했습니다. 왜? 싸게 살려고. 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선단을 10개 배를 보냈는데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향신료를 가득 싣고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귀한다.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대주주들은 지금 10척의 배 중에 5척이 파손될 수도 있다! 라고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 때 대주주는 자기 가진 보유주식을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쳐버립니다. 야, 이건 뭐지? 개미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한국 돈으로 한 100만원 하던 주식이 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외국인 그 VOC 대주주들은 다시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50만원에 사고 주식 수를 2배를 늘리고 공매도 쳤던 돈을 또 벌고 3배로 만들어서 주식수가 100주였던 게 300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는 다행히 파손된 것으로 알았으나 무사히 회항했고 엄청난 부를 거뒀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50만원 정도 하던 VOC 주가가 100만원, 2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누가 돈을 벌죠? 대주주가.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다? 1년. 배가 동인도에서 인도에서 유럽까지, 네덜란드까지 온 데까지만 걸린 시간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배가 떠났는데 파손됐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1년 뒤에 우리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기관들이 공매도 치는 거, 후려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가보겠습니다. 자, 인플렉터라의 성과는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위 사보험사인 시그나는 지난 7월부터 인플락테 선호 양포로 등재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후 인플렉터라의 미국 내 처방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레키노라가 지금 약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지. 유럽에서 지금 빨리 승인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근데 지금 기간 팔지. 이러니까 막 유럽 선단이 파손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소식에 그냥 주식을 내동계에 치는 거죠. 유럽에서도 출산국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유일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 복용 편의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토현이 지금 당장 망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향후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ADC 개발업체인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을 투자,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했다. 네. 그 다음에 또 백신 플랫폼도 착수했다. 그 다음에 흡입형 레큐노아도 임상을 개시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질 때 확 내보내면 또 주가가 푸룩 올라가겠죠. 푸룩 떨어졌으니까 푸룩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레지레논이 코로나 치료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어떠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지레논은 잘 되고 단클론 항체 치료제. 그러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왔으니까 이제 레지레논을 폭락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레지레논 주가 보겠습니다. 사이트라인 폭락하듯이 폭락해야 되는데 괜찮네. 아니 경구용 치료제 나왔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폭락 안 하는데 뭐지?
왜 반토막 안 났지? 686달러 찍고 지금 300달러가 했어야 되는데 629달러네? 그냥 폭락 안 하죠. 어제도 2.3% 2.3% 올라갔는데 여러분 생각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지금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적으로는 차트 그래프가 10,000명에서 20,000명대로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미국도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 확진자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확진자 수 계속 유지되면서 위드 코로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같이 약은 팔리면서 그러면 유럽 승인 나면 셀트리온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또 줄 수 있겠죠.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기관들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매도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식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아마 주가는 좀 더 더딜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듣고 월요일날 손절매를 안 했으니까 손절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손절매를 해야지 월요일날 세력들이 많이 잡아서 올리는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손절하려고 하다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늘 얘기 드리지만 제 방송은 저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 경험, 저의 노하우를 최대한 여러분께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악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10명 중에 한두 명, 그 두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좀 버텨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이 해피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면 그 두세 사람이 손절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그 두세 사람은 분명히 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내일 손절을 하면 이제 영원히 주식 안 하겠죠. 아마 뭐 빚내고 신용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했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공포도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비중 5% 10% 산 사람은 별로 뭐 아무 느낌 없겠죠. 셀트리온 좀 빠지네, 또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더 살까? 오늘 다음 주에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00% 몰빵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좀 힘들지만 좀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자기 심신을, 마음과 몸을 단련하십시오. 주식 투자에 대한 가장 핵심은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믿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자꾸 헷갈리고 이게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핵심 부서에 대한 브이로그를 찍은 그 영상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 회사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 걸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정제팀 뭐 배양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 아무 이상 없다, 그냥 주가만 자꾸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부용 치료제가 나와서 항체 치료제 기업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만 빠졌는데 셀트리온의 실적이 좀 나쁜 건 있지만 어차피 내년 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그렇다고 비중을 막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세력들이 또 싫어한다.
그래서 손절할 사람들이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절할 사람들이 손절 안 해서 주가는 좀 더디게 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게 제 팩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사실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했을 때 느꼈을 때 제가 자문을 오래 했을 때 그 자문을 하면서 매집을 하고 비중을 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뭐 얘기했지만 HLB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움직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지금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나면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은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 최소한 30만 이상 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힘들지만 좀 잘 오늘 이겨내서 앞으로 나중에 먼 훗날 한 1, 2년 뒤에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꼭 근데 고맙다고 표현할 곳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그 마음을 받겠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고객들 뭐 메신저에서 막 답변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렇게 빠지면 그냥 쌍욕이 나옵니다. 개 XX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에 이제 HLB 자문해드렸을 때 근데 수익 실현 해드리면요 아유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저는 지나왔기 때문에 다 알죠. 지금 또 다 빠졌잖아요. HLB 그렇죠? 다 수익 실현 해드렸고 지금 이제 HLB 또 우리가 수익 실현할 때 샀던 개인들은 죽어나겠죠. 이런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인간 세계도 마치 약육강식이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피라미드 구조죠. 셀트리온도 그 구조에서 절대 가장 최상단에 있는 기관들의 꿰매 헤지 펀드 매니저들 롱숏 컨덤 펀드 운영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기관 연기금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뭐 자기 돈이에요. 돈 아니거든요. 직장 뭐 연기금 근무하면 지가 빵빵하지 뭐 잘릴 일 없지. 팔았다 샀다 우리 한번 후려치고 다시 삽시다. 돈은 뭐 연기금 총알 충분하니까. 정보도 많고 뭐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유럽에서 승인 났는데 그래? 일단 한번 후려치자. 후려치고 다시 걷어들이자.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쓸데없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이니 자문이니 좀 잘 기억하시고 당장 눈앞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일 또 폭락이 나오고 신용 반대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월요일날 아침 예상가 뭐 마이너스 하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 주도 그랬거든요. 그 두 번의 하한가를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무조건 신용 반대 매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물량이 근데 마이너스 막 3, 4, 5 막 이렇게 마이너스 30%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다가 바짝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많이 걷고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웅장하게 장대하게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대신에 리스크는 관리하시면서요. 감사합니다.